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생존권을 주장하며 시작된 특화시장 상인 측의 노숙 농성이 1년여를 맞았지만 중재안이 결렬되면서 갈등 해결이 요원해 보였는데요. 최근 시정 질의에서 노숙 농성의 장기화에 여수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30도 가까이 올라간 한낮. 상인들은 부채와 선풍기에 의존하며 오늘도 농성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한데 모여 특화시장 갈등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납부해야 할 공과금 액수에 대해 사측과 상인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는 결렬된 상태. 농성 1년여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서 죽으면 여수시장이, 여수 시민이 다 알고 그래도 우리 장례는 치러줄 거 아니에요. 못 벌어서 못 먹으면 죽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시의회 시정 질의에선 농성이 장기화된 데에는 여수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민덕희 의원이 제시한 서류입니다. 회사 측의 시장관리자 지정서에는 특화시장 본 건물 부지만 나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아케이트 부지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명시돼 있지는 않은 겁니다. 상인들이 장기 농성 중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요구해온 사안은 바로 아케이트 부지 입점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여수시가 행정력을 적절히 발휘했다면 상인들의 농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시장 관리권이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장 관리권 지정권자가 여수시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대신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권오봉 여수시장. 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만 생각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는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산물 특화시장을 둘러싼 진통과 상인들의 농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행정의 적극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유통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여수시는 대형마트까지 사용을 허용해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국 190여 곳의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1인당 구매 한도나 할인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경우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편리성 이런 거 상품권 활성화라든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가맹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반면 대형마트가 소재한 도내 6개 지자체 가운데 여수를 뺀 5개 시군은 조례 등을 통해 대형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도 상품권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라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그 정책 자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할 수밖에 없죠.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긴 한데 지역 소상공인들 위한 거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여수 지역 3곳의 대형마트에서 회수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11억 8천만 원, 전체 회수액의 38%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10억 원, 올해도 이미 9억 원이 넘는 상품권이 대형마트에서 유통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상품권 사용이 크게 늘자 여수시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사용을 일부 제한했지만 여전히 점포 한 곳당 월 5천만 원까지 사용을 허용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한도가 다 차버렸고요. 한 달 마감이 돼버려요.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목적과 발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사용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게 하고 있죠,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도 그래 돼 있을 거로는 아는데. 여수시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본 뒤 대형마트를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단체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길거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민협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재확인했다며 권오봉 시장은 이 같은 여론을 수용해 지체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역 경제의 주축인 국가산업단지 대기업들에게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부 설비를 중단하고 직원 유급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협력업체와 연관 산단,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원인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세계적 불황에 따른 매출 급감. 특히 자동차 강판이 생산 제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부 생산 설비를 멈추고 한 사람당 최대 5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지난달 50억 적자를 기록했다며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사측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일방적인 휴업 결정에는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들 반응은 안 좋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난달 한 달 누적이 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걸 내다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청업체의 사정은 더 암담합니다. 포스코는 이미 올해 초 1차 사내하청 104곳에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씩 운영비를 감축하라고 요구한 상황. 여기에 최근 감산까지 실시하자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곧 인건비인 하청업체 특성상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협력사는 폐렴오는 수준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둔화될 때까지 유급 휴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지역 노동계에서는 도미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국제박람회 기구 인정 섬엑스포 유치를 장기 계획으로 미루고 여수 섬박람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2028년으로 예정했던 섬엑스포 유치를 2045년 이후로 미루고 대신 정부 인정 2026년 여수 국제 섬박람회와 국제기구 인정 2028년 섬페스티벌 개최에 주력하기로 전략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 조정은 부산시의 공인박람회 유치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도내 BIE 인정 섬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환경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근원적 대안이자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극복의 선도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연계했을 때 그린 뉴딜 정책이 진정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며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과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환경위생시설의 관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보건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갈등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지하실에는 거대한 물탱크가 설치돼 있고 건물마다 남녀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복도에는 정수기도 비치돼 있고 미세먼지용 공기청정기도 교실마다 구비돼 있습니다. 물탱크는 육안으로 누수 등을 점검해야 하고 화장실 용품 관리, 정수기 수질 검사도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합니다.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가 증가하는 이 같은 환경위생 시설 관리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보건교사가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13년 전인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사 배치 목적이 보건관리에서 학생교육과 건강관리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들은 이런 업무들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를 보건교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보건교사들은 학교장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관리나 보건교육이니까 내가 여기에 좀 힘썼으면 좋겠는데 항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전개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전남교육청은 모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업무가 교육 행정직 공무원에게 떠넘겨질 것을 우려하는 전남교육청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전남교육당국도 보건교사와 행정직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13년째 시행령을 선보지 않으면서 코로나 사태 속의 일선 학교 현장은 보건교사와 교육 행정직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어제 2020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초졸 검정고시는 합격률이 92.1%, 중졸은 87.3%, 고졸은 71.6%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65세, 중졸 63세, 고졸 79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2세, 고졸 13세입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다음 달 초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은 모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씩을 지급하며 재원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출연금 등을 통해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대는 지역 기반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융합형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올해 약 29억 원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역에 올해 첫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등량만, 경남 남해 서측에서 동측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전남과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과학원은 지속적인 남풍과 강한 대만 한류의 영향으로 전남의 연안까지 해파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수출입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1년 전보다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5월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5% 감소한 25억 8,300만 달러, 수입은 47.5% 감소한 17억 8,700만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무역수지는 7억 9,6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해 작년 같은 기간 3억 1,300만 달러보다 15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1대 국회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배정됐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와 상설특위 배치 현황에 따르면 주철현 의원과 김승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 배정됐으며 김회재 의원은 국토위에, 서동용 의원은 예결위원회에 각각 배정됐습니다. 사흘간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장마는 아니고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 때문입니다. 금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비가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시점은 내일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더위는 쉬어가지만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나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겠고요.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꿉꿉함도 느껴지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위성 모습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끼어 있고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끼어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먼지까지 겹치면서 시야가 다소 뿌연 상태입니다. 오전 동안 그 밖에 서쪽 곳곳으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이면 전남 지방에서도 오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등 대부분 지방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이 33도까지 오르는 반면 남부 지방은 광주가 28도, 부산이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